여러분 방금 들으신 67살 어르신의 이야기 놀랍지 않으셨나요? 따뜻한 소금, 레몬물 한 잔으로 정말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수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미리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금 레몬물의 기적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고요? 그런데 참으면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놀라우시죠?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60대가 넘으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깨는 분들도 계시죠? 이걸 야간요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간요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방광 근육의 탄력 저하, 전립선 비대증,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나씩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방광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400, 500ml를 담을 수 있었는데 60대가 넘으면 200, 300ml로 줄어들죠. 그러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방광이 과민해진다는 거예요.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차도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게 밤에 특히 심해지거든요.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문제가 큽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계시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가야 합니다. 밤에는 이게 더 심해져서 한두 시간마다 깨게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소변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과의 연관성이에요.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 자다가 숨이 멎는 분들 계시죠? 이게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니까 야간요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골이와 야간요를 함께 겪고 계시다면 수면 클리닉을 꼭 방문해 보세요. 당뇨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니까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 초기에는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변도 많아지죠.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특히 다리가 붓는다면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비뇨기과 의사들이 경고하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변을 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참으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합니다. 그러면 방광 근육이 더 약해지고 다음번엔 더 적은 양에도 신호를 보내게 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참으면 방광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소변에는 세균이 있거든요. 오래 참으면 이 세균이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아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소변을 참다가 급성 요폐가 올 수 있거든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응급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도뇨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겁니다. 야간요가 싫어서 저녁 연릭시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문제예요. 탈수되면 소변이 농축되고 방광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필요합니다. 다만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저녁 식사 후 2-3시간 전까지는 수분을 섭취하시되 자기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물 섭취량은 1.5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아침과 낮에 집중해서 드세요. 저녁에는 조금씩만 마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이뇨작용도 강해서 소변량을 늘리죠. 저녁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이게 야간요의 원인일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키거든요.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하시면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맥주는 더 심합니다. 맥주 자체가 수분이 많은 데다 이뇨작용까지 있으니까요.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배뇨 습관입니다. 급하게 소변을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시간에 쫓겨서 빨리 보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소변을 볼 때는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세요. 다 봤다고 생각한 후에도 5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주면 잔뇨를 줄일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서 보면 골반 근육이 긴장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거든요. 앉아서 보면 근육이 이완되어 더 잘 나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뇨기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방광 훈련입니다. 낮 시간 동안 소변을 보는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힐시간 간격으로 보다가 점차 힐시간 반, 2시간으로 늘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되죠. 3-4주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박뇨가 올 때 참는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급할 때 심호흡을 하면서 골반 근육을 조이세요. 50초 정도 참으면 급박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이완합니다.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1세트예요. 하루에 3세트만 하셔도 2,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남성분들은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질 입구를 조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TV 보면서, 버스 타면서 자주 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따뜻한 소금 레몬물이에요. 놀라우시죠? 물을 마시라고 했다가 이제 또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특별한 물이거든요. 저녁 식사 2시간 후, 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200ml에 히말라야 핑크솔트 약간과 레몬 반 개 즙을 넣어 드세요. 이게 깊은 잠을 부르는 마법의 물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소금의 미네랄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거든요. 긴장이 풀리면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둘째,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이고 방광염을 예방합니다. 레몬은 산성이지만 체내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염증을 줄여주죠. 셋째,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오거든요. 또한 수분이 적절히 공급되어 소변이 농축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2주차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한 번도 안 깨거나 한 번만 깨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손가락 3개로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만 넣어도 좋아요. 네 번째 해결책,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 온도를 18튼을 20도로 유지하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더우면 자주 깨거든요. 시원한 환경에서 자면 방광 신호도 덜 민감해집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설령 소변이 급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한번 다녀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요. 옆으로 누워서 자면 압력이 분산되어 더 편합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좋고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낮 시간 동안 충분히 활동하세요.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방광 근육도 강화되고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지죠. 다만 저녁 늦게 운동하면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려워요. 운동은 오후 12시 이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 위가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집니다. 특히 짠 음식,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 피하세요. 대신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방광 훈련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과 방광 경부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죠. 항콜린제는 과활동성 방광에 효과적입니다. 방광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서 급박뇨와 빈뇨를 줄여줘요. 다만 입이 마르거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밤 동안 소변량을 줄여주죠. 야간뇨가 심한 분들에게 처방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야간뇨가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비뇨기과에서는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방광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줍니다.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당뇨병,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8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방광이 더 예민해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방광 근육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도 급하게 마려워지는 겁니다.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도 이완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시면 좋아요. 9번째, 보조제를 활용해 보세요. 크랜베리 추출물은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방광염 예방 효과가 있고 방광 점막을 보호해 주죠. 하루 5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적입니다.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먹으면 소변 줄기가 좋아지고 잔뇨감이 줄어듭니다. 마그네슘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방광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잠들기 희시간 전에 200, 300mg 섭취하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10번째, 주간 낮잠을 조절하세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낮잠은 야간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낮에 졸리면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만큼 해결 방법도 많아요. 소변을 참지 마세요.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방광 훈련과 골반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3개월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드세요. 자기 2시간 전이 적기입니다. 깊은 잠을 부르는 마법의 물이거든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저녁에 피하세요. 수분 섭취는 낮 시간에 집중하시고요. 침실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수면 자세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증상이 심하면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명상과 호흡 훈련이 방광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제도 고려해 보세요. 크랜베리, 소팔메토, 마그네슘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한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룻밤에 5번씩 깨던 분이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3주는 지속해야 몸이 적응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